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합성함수라고 하면은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의 연속성을 의미하게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즉, 어떠한 원인이 있었을 때 결과라는 게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다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는 뭐 이제 그러한 사건의 연속성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 정의역의 원소 집합을 정의역 집합을 우리가 x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치역의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y라는 공역 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해서 공역의 원소 y가 대응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태의 것을 우리가 함수 fx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 분명히 y는 대응이 되어진 친구이기 때문에 치역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것이 더 추가가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또 다른 집합 z라고 줬을 때요, 분명히 y에서 z로의 함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어서 얘가 여기 있는 z라는 원소에 스몰 z에 대응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함수. 즉 이렇게 보면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z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가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또 다른 함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y에서 z로에 대응되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함수 g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결국 이것은 두 개가 중간에 y라는 집합이 매개체가 되어서 두 함수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둘을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합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그럼 얘네 둘을 합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결과물은 이렇게 되어서 얘가 이렇게 합쳐지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고요. 결국은 우리 함수 f라는 함수에는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g라는 함수는 y가 들어가서 z가 나오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y라는 것은 fx인 것이니까 여기 있는 문자 y 대신에 fx를 써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g라는 함수에 fx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z가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뭘 보기 위함이냐면, 결국은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떠한 매개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최초 정의역 x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도출되어지는 값은 z가 도출되어진다라는, 즉 가장 처음에 뭐가 들어가서 들어간 값에 대해서 마지막에 도출되는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함수가 합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fx가 gx에 합성되어진 상황입니다. 합성되어진 상황. 즉 두 함수를 합성했으며 fx가 gx에 합성되어진 상황을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쓰는 것이 조금 복잡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fx라는 부분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x라는 것이 이때에 이것의 읽어지는 방향은 x라는 어떤 원소가 fx에 들어가서 나온 값이 다시 gx에 들어가는
이러한 상태가 되며 따라서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읽어주는 일이 되겠다라는 것이어서 합성함수에는 지금처럼 방향이란 게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다른 얘기가 될 거야. f0gx는요. x가 어떤 원소가 gx에 들어가서 그 함수 g를 통해서 나온 값이 f에 들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즉 이러한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gx가 fx에 합성되어지는 상황과 fx가 gx에 합성되어지는 상황은 명백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함수는 분명하게 다른 함수가 되어진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합성에는 방향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f0g와 g0f는 기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같아지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얘는 같아지지는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것이 2x 플러스 1이었다라고 해보자. 자, gx라는 것이 x의 제곱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0fx라는 것은 fx가 g에 합성이 되어지는 거니까 fx가 g에 있는 x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얘는 합성되어지는 모습이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모습이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f0g의 x를 보시면 gx가 fx에 합성이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x제곱이 여기에 x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것이어서 얘는 2x제곱 플러스 1이 되어지겠다. 따라서 얘네들은 어떤 모습을, 다르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합성함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를 2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함수 f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f라는 것은 규칙이 x가 들어가면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2x 플러스 1에 들어가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g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2x다 라는 함수라면 우리는 요걸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x라는 규칙을 따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제곱이었다면 이러한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x가 들어가서 x가 제곱이 되어서 나오는 이러한 상태로 즉 표현 방식을 갖다가 함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다항식의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뭐 대단히 복잡한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25-1번인데요. f0, f5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x에 5가 들어간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값을 얻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가 5라는 모습이 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x자리에 몇을 대입하면 되냐면 x자리에 2를 대입한다고 하면 f5가 되어지겠죠. 똑같이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8 더하기 3이 되면서 11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f5의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1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그 다음에 11이 다시 fx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1의 모습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x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f의 11은 4를 대입해주면 35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정의역 5에 대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치역 35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25-2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gx, h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0g와 g0f가 1번하고 2번이 다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물론 실제로 이쪽 여기 함수에서도 다른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매번 다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입장이었고 3번하고 4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0, g0f라는 것과 그리고 요걸 한번 구해보면요. h0, g0f니까 f가 자 합성은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f가 g에 합성이 되고 그 나온 것이 다시 hx에 합성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태가 되니까
x-1이 여기 있는 x자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2에 x-1이 되어집니다. 요게 G0F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G0F의 결과물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얘가 HX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H0G 0F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향성은 이쪽 방향이고요. 일단은 괄호 먼저 해결을 해야 되니까 G가 H에 먼저 합성이 되는 상황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여기에 합성이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2x를 제곱한 거죠. 그래서 4x 제곱이 되어져요. 거기에 f가 합성이 되어집니다. f가 그 결과물에 합성이 된다. 즉 여기에 fx, 여기에 있는 요 자리에 x-1이 합성이 되어지니까 4의 x-1의 제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서로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얘도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가 되겠고, 얘도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가 되어지니까 둘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성질 하나가 더 나온 거죠.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인데요. 얘는 어떤 식으로다가 하더라도 방향만 바뀌지 않는다면 얘와 H0G 0F와는 같다는 얘기예요. 즉, 요 방향만 안 바뀌면 F에서 G로, G에서 H로 이쪽으로 읽었을 때의 방향, 이쪽으로 읽었을 때의 알파벳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함수의 순서. 그것만 바뀌지 않는다면 둘은 결국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얘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다. 자, 기본 문제 25-5번입니다. F에 1이 들어갔어요. 그럼 1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값이 누가 되냐면 B가 되어집니다. 이제 B가 F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B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근데 Y는 X라는 직선이 있죠. 얘는 B가 얘를 타고 내려오면 여기가 그대로 B가 될 거예요. 똑같이 C가 얘를 타고 내려오면 그대로 C가 되겠죠. 여기선 D가 되고 얘는 E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1이 들어가서 B가 나왔어요. 이제 B가 들어가야 되니까 B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럼 누가 나오는 모습이냐면 C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C가 F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C가 다시 F에 들어가게 되면 D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D가 다시 FX에 들어가게 되면 D가 들어가서 누가 나오냐면 E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이 되어지겠고요. 얘는 fx가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는 게 들어가서 d가 나왔대요. 그럼 거꾸로 읽어주면 되죠. 아, d가 나왔을 때는 뭐가 들어갔을 때냐면 c가 들어갔을 때구나. 그래서 요 값이 누가 돼야 되냐면 c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면 c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럼 c가 나왔을 때는 B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나왔다. 따라서 최초 정의역 B에 대해서 D가 도출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5-2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가 있대요. 근데 제가 저렇게 되고 있고요. 요걸 만족하는 요게 합성이 되어졌어요. fx가 다시 fx에 다시 fx에 이렇게 합성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2x-1입니다. 얘가 fx인데요. 그게 다시 2x-1에 들어가요. 2x-1이라는 자리에 얘가 퐁당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2x-1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가 나온 결과물이죠. 얘가 한 번 더 들어가요. 2x-1이라는 거에 얘가 전체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2에 2x-1 1에 -1이 되어지겠네요. 따라서 전개해주면 8x-5가 되나요? 아닌데요. 8x- 여기가 4x-3이 되고요. 따라서 8x-7이 되어집니다. 요게 좌변이 되겠어요. 그래서 8x-7은 x제곱 이렇게 되어지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은 0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1부터 7 사이가 되겠다. 이렇게 x값의 범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25-7번입니다. 자, 9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값이래요. 9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값은 7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7이 다시 들어가서 만들어진 값은 5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가 다시 F에 들어가게 되면 3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3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5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국 5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얘가 F0, Fx가 5가 나오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5가 나왔을 때는요. 자, 5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3이 들어가서 7이 들어가서 11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다시 써볼게요. F에 Fx가 들어갔는데 그게 5가 나왔어요. 그러기 위해선 요 값이 3일 때와 5일 때와 7일 때가 되어야 합니다. F3이 5고 F5가 7이고 F7이 5가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fx라는 값은 3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fx는 5가 되거나 아니면 fx는 7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 아니네요. 3, 7, 11이네요. 3, 7, 11이 되겠죠. 그래서 3, 7, 11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들어갔길래 3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이 나왔을 때는요. 1, 5, 12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x의 값은 1, 5, 12가 되고요. 자, 7 나왔을 때는 언제인가요? 봤더니 9가 들어갔을 때예요. 아, 그러니까 이때는 x가 9가 됩니다. 11이 나왔을 때는 언제인가요? 11은 여기 있는데요. 11을 나오게 하는 값은 없습니다. 그때 이때 x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은 1, 5, 9, 12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5-8번입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그리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라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보다는 그 어떠한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결을 해야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일일이 다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수학하라는 단원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수학하는 뭐냐면 고등수학 2학년 거죠. 그러니까 수원, 수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는 파트예요. 이게 수학 하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합성함수라는 것을 배우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결론은 수일, 수이 내내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합성함수와 역함수 얘기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로 찐텐으로 우리가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는 기초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성질들만 잘 익혀놓고 하는 거고,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배운 내용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고2 때 활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때. 그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라고 원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선생님이 고2 때를 염두를 해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2 때를 염두에 두고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용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합성함수가 나온다고 해서 그래프를 무작정 막 그리려고 아무 무지성으로다가 그림부터 그리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때 가서 할 일도 많고 바쁠 텐데, 뭐 그때 또 나름의 이제 수일, 수투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막상 그 본 내용 하기에도 좀 빡센 상황에서 합성함수의 그래프까지 그리면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러면은 그리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인 거지, 실제로 그릴 수 없어서 못 그리는 것과 그릴 수 있는데 안 그리는 것은 차이가 커요.
그죠? 명백히 차이를 갖습니다. 그릴 수 없어서 못 그리는 것과요. 그릴 수 있는데 안 그리는 것도 차이가 크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점은 그릴 수 있는데 안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이래야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릴 수는 있지만 그리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지는 뭐 대략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냥 귀찮고 쓸모가 없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릴 수는 있지만 안 그리는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말씀은. 자, 결국은 얘네들을 이어주는 데 있어서 fx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함수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는 2라는 상수함수가 되고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gx는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fx에 대해서 자, 점 그래프를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을 통한 추론, 그러니까 점 추론은 분명히 뭐 다른 얘기긴 해요. 점 추론이라는 단어는 뭐 수열에서 뭐 등비 급수할 때 뭐 그럴 때나 이제 쓰는 이제 어떤 또 다른 오피셜한 용어예요. 그래서 오피셜 용어인데, 그러니까 얘는 점 추론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점 그래프를 가지고 점을 찍어 놓고선 그냥 그래프를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야. 점 추론과는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구간을 좀 나눠주면 돼요. x가 뭐 대충 어느 정도만 바운더리만 잡아주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그리고 2일 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1이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2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는 0에서는 1에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1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이 나와요. 0일 때도 1이 나오고요. 1일 때는 2가 나오고요. 2일 때도 2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나온 값이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gx에 그게 들어가는 거니까 G1이 얼마냐는 거지. G1은 1이었습니다. 또 G1이니까 1이겠죠. 또 1이니까 1이 있겠죠. 그 다음에 G2는 얼마냐면 0이었어요. 0이었고요. 0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1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1일 때 1이 나왔고요. 0일 때 최종적으로 누가 나오는지를 보자는 얘기였잖아요. 1일 때 0이었고요. 2일 때 0이었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수가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나름 얘를 갖다가 잘 맞춰놓고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일 때는 1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역시나 1이었어요. 그 다음에 0일 때도 1이었습니다. 그리고 1일 땐 0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0이었어요. 계속 그런 그래프가 완성이 되어지고 있을 거야. 그 중간도 역시 똑같을 것이고요. 결국은 뭐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그죠? 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오는 값은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그래프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래프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게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따라서 여기서 뭐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0 fx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봤을 때는 어렵지는 않은데요. 나중에 이제 이 그래프를 또 다 일일이 하려고 하면 진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합성함수가 나왔어. 근데 그래프를 너무 보고 싶어. 내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럴 때 욕구를 좀 억누르고요. 최대한 그래프를 좀 안 그리는 쪽으로 진행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역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역함수라는 것을 좀 개념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역함수라는 것은 진짜 오직 대응 방향이 반대인 함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대응 방향이 그냥 그저 반대인 걸 역함수야. 역은 거꾸로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 대해서 거꾸로가 되고 있는 함수, 대응 방향이 반대인 거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게 정이고요. 이게 전부예요.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우리가 얘를 역함수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대응 방향이 반대라는 것에 무조건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고 그리고 모든 베이스를 여기다 두고서 진행을 하면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야. 나중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때 남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떠한 함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의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x에서 y로의 함수, 그래서 x에서 y로 공역원소에 이렇게 대응이 되어지는 상태, 이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함수 fx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요. 얘를 거꾸로 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y에서의 x로의 대응이에요. x에서 y로의 대응이 아니라 거꾸로 y에서 x로 대응되어지는 상태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의 fx에 대한 역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으며 f 인버스 x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원소 y가 여기에 원소 x에 이렇게 대응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의 것을 우리는 f 인버스 x라고 하기로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만 볼게요. 여기서는 fx에는 자 이렇게 읽는 거야. 이 상황이 f라는 함수에는 x가 들어가서 y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역함수 f 인버스라는 것에는 y가 들어가서 x가 도출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함수상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히 똑같아요. 얘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면서 기본적인 정의이면서 이 둘은 완전히 같은 존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x는 y랑 f 인버스 y는 x는 완벽히 똑같은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그냥 같은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그냥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을 꼭 하셔야 돼요. 얘네 둘은 그냥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으며 그냥 같은 상황이며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같은 그림에서의 얘기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그럼 이건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데 결국은 f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b다 라고 하면 f 인버스 b는 a가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자, 만약에 f 인버스 3이 1이라는 얘기는 f1이 3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장 역함수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성질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성질이에요. 역함수의 모든 문제 풀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 기본 성질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문제를 풀게 돼요. 왜냐하면 역함수는 구하라고 할 때까지는 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원칙입니다. 역함수는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 절대 구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구할 필요가 그러니까 이 성질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역함수가 필요하다 느껴지면 요 성질을 먼저 떠올려서 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한다. 즉 역함수는 구하라 할 때까지는 구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구해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구하지 않습니다.가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역함수라는 것이 언제나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의 정의라는 게 있었죠. 함수라는 것이 정의되어지기 위해선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단 하나의 정의역에 대해서 단 하나의 치역 이거였습니다. 이게 함수의 정의였어요. 그러면 몇 가지 상황을 놓고 역함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어떤 함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몇 가지의 함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에서 y로의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였다라고 해보자. 요 함수가 fx였고요. 요 함수도 fx였고요. 요 함수도 fx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서 a, b, c, 1, 2, 3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1, 2, 3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a, b, c 1, 2, 3, 4 이렇게 되어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응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대응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응이 되어졌고요. 이렇게 대응이 되어졌습니다. 뭐 하나 뺄게요. 1, 3만 있었다, 1, 2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되어지면 역함수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 함수 fx에 대한 역함수가 존재할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좀 다르게 놓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함수의 이름을 좀 바꾸자. 얘는 g, 얘는 h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역함수는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대응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역함수라고 부르죠.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단 하나의 정의역에 대해서 두 개의 치역이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얘는 함수가 되지 못해요. 대응 방향을 거꾸로 잡았는데요. 함수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자, 저 fx는 함수는 맞아요. 근데 역함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자, 얘는 g 인버스가 됐고요. 거꾸로 방향이 올 건데요. 여기서 이러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자. 얘가 이렇게 갔고요.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만들어 볼까? 아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럼 얘는 가능한가를 봤더니 거꾸로 방향을 한번 볼게요. 거꾸로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어요. 역시나 똑같은 상황이죠. 한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여러 개의 치역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의역의 원소 하나는 대응에 참여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역함수는 함수가 되지 못해요. gx는 함수는 맞는데요. g 인버스 x는 함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gx는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해가 되겠죠?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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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어요. 그러면 거꾸로의 방향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hx의 거꾸로인 함수니까 h 인버스 x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쪽 방향이 되겠고요. 그것에 대한 거꾸로니까 이렇게 대응, 이렇게 대응,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하나에 하나씩 대응이 된 건 맞아요. 근데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대응에 참여를 못했어요. 따라서 이것도 hx는 함수가 맞지만 h 인버스 x는 함수가 아니므로 hx는 역함수를 갖지 못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나 가능하겠다 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여기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대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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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의 거꾸로인 함수를 내가 본다 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f 인버스 x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대응 방향의 거꾸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되어지니까 단 하나의 정의역들에 대해서 단 하나의 치역들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한 모습입니다. 그럼 요 함수 fx는 함수가 맞고요. 요 인버스 x도 함수가 맞습니다. 따라서 요 fx는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됐을까를 봤더니 이게 1대1 대응일 때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함수가 1대1 대응함수일 경우에만 역함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역함수라는 것은 1대1 대응일 때만 그래요. 1대1 대응함수일 경우에만 역함수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함수 시간에 1대1 대응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1대1 대응 함수는 뭔가라는 건데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 되는가?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한다라는 표현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건 중간에 걸려있는 거죠. 중간에 걸려있는 거고 역함수를 갖는다 1대1 대응 함수다. 1대1 대응 함수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중간에 걸려있는 게 1대1 대응 함수고요. 결국은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표현은 우리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일 경우에만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정의를 조금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 어떠한 함수 fx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xy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를 y축, x축이라고 놨을 때 y는 fx가 성립을 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임의의 점 어떠한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서 나온 값을 내가 b라고 해주기로 한다면 이때 성립하는 것은 fa는 b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b가 들어가면 a가 나온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a가 들어가서 b가 나왔어요 라는 얘기는 거꾸로 b가 들어가면 a가 나온다요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럼 어떠한 임의의 원소 xy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fx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고 이때 f 인버스 y는 x가 되고 있는 이 상태의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반드시 이견이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절대 여기까지는 이견이 생기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자,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이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요걸 만든 사람들이라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 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y는 fx였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런 얘기였죠. 위에서 한 얘기가 a가 들어가서 b가 나왔어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자, 요 상황이요. a가 들어가서 b가 나왔어요의 상황이 y는 fx에서 f라는 함수에 a가 들어갔더니 b가 나왔습니다. 의 상황이었고요. 똑같은 여기에서 b가 들어가서 a가 거꾸로 나와요. 자, 거꾸로 방향에다가는 b가 들어가면 a가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위에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 그러면 근데 그들은 이 상황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역함수의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는 값 정의역은 어디서 정의가 돼야 되냐면 가로에서 정의가 돼야 돼요. 여기가 들어가는 값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야. 즉 정의역이라는 것은 가로에 있는 집합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로. 그리고 오로지 치역이라는 것은 세로여야만 한다는 얘기야. 세로. 그래서 치역은 세로로 관찰을 하는 거고 정의역은 가로로 관찰을 하는 거다. 근데 좀 전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띠껍다고. 이 상황이.
아니 어떻게 여기 세로에 있는 게 들어가냐는 거지.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정의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가로에서 B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즉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FA가 B인 것도 맞고 F 인버스 B가 A인 것도 맞는데 얘가 가로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B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걔를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봤더니요. y는 x라는 직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을 사용하면 b가 쫄쫄쫄 이렇게 따라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b가 될 겁니다. 그럼 b가 들어가면 a가 나와야 돼요. a가 쫄쫄쫄 따라 들어가면 a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a입니다. 그러면 a가 여기죠. 즉 b, a를, 자 fx는 a, b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f 인버스는요 b, a를 지나는 곡선이에요. 곡선, 그죠? b, a를 지나는 곡선이에요. 여기를 지나는 곡선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모든 점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어떠한 게 있었어, 요 점이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fx가 요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이 점을 지나게 되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값의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게 되는 어떠한 그래프가 될 거란 얘기지. 자, 요 점을 지났던 그래프는 요 점을 지나게 되어 있고요. 요 점을 지났던 그래프는 요 점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얘가 C라고 하면 여기가 D라고 한다면 그대로 C가 여기서 YX를 탔기 때문에 여긴 C가 되겠고요. YX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D가 되어집니다. 즉 C, D를 지나던 fx는, 즉 f, c가 d가 됐던 상황에서 f 인버스라는 함수는 d가 들어가서 c가 나오는 함수였을 거야 라고 한다면 결국은 모든 도형의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 상태로 나오게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대칭되어진 점으로 나오게 될 테고, 따라서 도형 위에 임의의 모든 점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동이 되어지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되면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y는 x에 대한 대칭 상태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켜놓은 것이, 자 그러면 다시 얘가 무슨 얘기랑 똑같았냐면 x는 f 인버스 y였던 겁니다. 얘랑 얘랑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똑같은 친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친구 둘은 완벽히 같은 친구입니다. 요 그래프가 곧 얘인 것이고요. 얘인 것입니다. 왜? 얘는 대응 방향만 바꾼 거니까. 근데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상황이 싫다고, 안 된다고 얘네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얘를 개념을 바꾸자는 얘기지.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요걸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그 그래프는 x와 y와 바뀌게 되니까 y는 f 인버스 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다른 거예요. 걔네 둘은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얘와 얘는 그래프가 똑같은 거라고, 대응 방향이 바뀌어 있는 거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얘라고. 대응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게 더 기초라고. 왜냐하면 여기 단원을 진행하고 나면 모든 어린이들의 대가리 속에는 다 y는 x에 대한 대칭밖에 안 남아요. 역함수가 뭐야? 그러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요. 내년 어느 날 역함수가 뭐니? y는 x에 대한 대칭이요. 무슨 개소리냐 그게.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는데 환장합니다 사람. 전혀 y는 x에 대한 대칭과는 관계가 없고요. 얘네는 단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관계.
어떠한 관계를 띠고 있다라는 것. 세로에 있는 것이 들어가는 상황이 세로가 정의하게 된다라는 것을 불편했던 그들이,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런 프로 불편러들이 가로에서 들어간 값이 나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가로에서 들어간 값을 가로로 잡고 싶었던 것이고, 그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하시고요. 물론 y는 x에 대한 대칭 중요하죠. 그런데 역함수의 가장 기본은 y는 x에 대한 대칭하고는 또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이겁니다. 대응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함수라는 것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y는 fx나 x는 f 인버스 y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x, y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얘와 얘의 관계가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다, 이 얘기입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와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함수 fx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 인버스 x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어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게 얘가 f 인버스 x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y는 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f 인버스 x는 이렇게 돼서 얘가 f 인버스 x가 되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리고 y는 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었을 때 f 인버스 x는 대칭이 되어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의 교점을 볼 텐데요. 여기가 교점이 되어졌고요. 여기가 교점이고요. 여긴 교점이 없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그래프의 교점이 전부 다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친구가 별로 필요가 없네요. 어차피 fx와 y는 x와의 교점이나 f 인버스 x와 fx의 교점이나 똑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죠. fx와 y는 x의 교점이나 똑같죠. f 인버스 x와 fx의 교점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점을 구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교점에 대한 정보는 연립해서 그 연립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야만 할 텐데, 내가 그 둘의 교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연립을 해야 됩니다. 누구랑 누구랑 연립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fx와 f 인버스 x를 이렇게 연립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이 f 인버스 x라는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함수는 구하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f 인버스 x를 구해서 연립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상황을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와의 교점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를 배제하고 y는 x와의 교점으로 생각해도 괜찮다. 따라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fx와 x를 연립해서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해줘도 우리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지. 굳이 f 인버스 x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y는 xy 교점과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f 인버스 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얘가 훨씬 연립하게 간단하겠죠. 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식도 간단하고요. 그래서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모습이 훨씬 더 간단해질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구할 필요는 없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이러한 성질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서 문제를 풀 때도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함수와 본래 함수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역함수와 본래의 함수는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러한 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함수가 있었는데, 자, 얘가 y는 x였다라고 해보자. 어떠한 직선이 지나갈 때 얘와 수직하게 지나간다면, 수직하는 상태로 지나간다면 어떠한 직선이 있었는데 이 친구와 수직하는 상태로 이렇게 지나간다면, 어떠한 직선이 있었는데 얘와 수직하는 상태로 지나갔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자, 얘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fx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gx라고 할 거고요. 얘를 내가 hx라고 할 거예요. 자, f 인버스 x는요,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한 게 f 인버스 x예요. 그럼 얘는 대칭을 해봤자 그냥 너가 되겠죠. y는 x라는 것을 기준으로 선대칭하는 거니까 선대칭은 접어서 일치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접으면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는 fx와 f 인버스 x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얘기로 gx와 g 인버스 x도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hx도 똑같아요. hx와 h 인버스 x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본래의 함수와 역함수가 같아질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네. 언제 그렇게 되나 봤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이죠.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은 본래의 함수와 역함수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의 경우, 직선의 경우 본래의 함수와 역함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도 참고 삼아서 기억을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fx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다시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것에 대한 역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러면 요 함수를 우리는 f 인버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함수가 x에서 y로의 대응이 되어졌던 게 다시 x라고 대응이 되어지니까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대응이 되어진 건데요. 그러면 f라는 것에는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게 됐고요. f 인버스라는 것에 대해서는 y가 들어가서 x가 나온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합성이 되어진 거죠. 지금 y가 누가 된 거냐면은 fx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y 대신에 들어가게 되면 f 인버스 fx는 x가 되어집니다. 즉 x가 들어가서 그대로 x가 나오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 상태예요. 그걸 우리는 항등함수라 부르기로 했었죠. 즉
f 인버스 공 fx라는 것은 우리가 x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본래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공 f는 i가 되어지는 항등함수를 우리가 i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와 본래의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y에서 x에서 y로의 얘기를 해보면 y에서 x로 다시 y로 이렇게 되어지면 역시나 y가 들어가서 똑같이 y가 나온 건데요. 이 상황을 f 인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은 f 인버스에 y가 들어가서 x가 되었고요. f에는 x가 들어가서 y가 나왔습니다. 근데 x가 f 인버스 y니까 x 대신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f에 f 인버스 x가 되어지면 그것은 다시 x가 되어진다. 역시나 항등함수가 되어지죠.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결국 f0 f 인버스 x 역시도 x가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f0 f 인버스도 i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항등함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뭐 요런 이제 기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역함수와 이제 우리 함수와 역함수와의 어떠한 합성의 상황에서의 그러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합성되는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합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풀이에 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G0H X가 F0HX가 GX가 된 상황이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HX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짓을 해볼 수 있는 거야.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어져서 사라지니까 여기다가 그런 짓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합성이라는 걸 해볼 수가 있는 거야. HX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좌변에 HX만 남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합성을 해주는 거죠. 이쪽에다가 F를 합성을 해주면 문제는 여기다가 이쪽 우변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하면 안 됩니다. 합성은 분명히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쪽으로 합성을 해줬기 때문에 자, 왼쪽에 합성을 해줬으니까 이쪽에서도 똑같이 왼쪽에다가 합성을 해줘야 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합성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F 인버스를 이렇게 똑같이 합성을 해주는 거야. 해주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HX는 F 인버스 0G에 X가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H0F에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GX였다. 근데 그때의 내가 HX를 구할 일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 자, 좀 간략하게 써볼게요. H0F가 G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0F 인버스 오른쪽에 썼으니까 여기도 오른쪽에 줍니다. 0F 인버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얘네가 항등함수가 되어서 사라지고요. 따라서 HX가 G0F 인버스 H가 G0F 인버스가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서 결국은 HX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성질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함수의 기본 성질인데요. 역함수는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F 인버스 자, fx의 거꾸로예요. 거기에 다시 인버스를 하게 되면 거꾸로의 거꾸로 역의 역이니까 다시 원래의 것이 되어지겠죠.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 합성함수는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G0F의 인버스는 이거는 F에서 G로의 합성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체를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얘는 F 인버스 0 G 인버스 이렇게 각각의 역함수가 만들어지면서 합성의 방향도 F에서 G로 합성이 되는 거였다면 F에서 G로 합성이 되는 거였다면 G에서 F 방향으로 합성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F 인버스 0 G의 인버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얘는 G 인버스 0 F가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성질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것.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웬만하면 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역함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구하기입니다. 그러면은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x는으로 만들어 줍니다. x는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y랑 x랑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막상 간단한 건데 막상 하려고 하면 되게 짜증나요. 그래서 보통 안 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y는 2x 플러스 4입니다. 그럼 역함수를 구해보면 2x는 y-4가 되죠. x는으로 만들어줍니다. 2분의 1 y-2가 되어져요. 이제 xy를 바꿔요. 그럼 y는 2분의 1 x-2가 되어지겠죠. 자, 이것이 y는 2x 플러스 4라는 것의 역함수가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y는 x 플러스 1분의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하나하나 바꿔 x는으로 정리해야 되죠. x 플러스 1은 y분의 4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x는 y분의 4 마이너스 1이 되어지겠죠. 이제 xy를 바꿉니다. 바꿔주면 y는 x분의 4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이러면 얘의 역함수가 구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4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의 역함수를 구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x는으로 정리해야 되죠. 따라서 루트 x 마이너스 1은 y 마이너스 4입니다. 양변 제곱해주면 x 마이너스 1은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x는 y-4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이거 보세요. 되게 방법은 간단한데요. 막상 하려면 되게 귀찮다고. 그러니까 역함수는 구하려는 상황이 아니면 꼭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안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y는 x는 바꿔주면 y는 x-4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아까 했던 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게 있었어요. 자, 얘에 대한 역함수를 내가 구할 일이 생겼어. 한번 구해보자. 그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되겠죠. xy 다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어집니다. 똑같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역함수와 본래의 함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함수와 본래의 함수가 똑같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좀 관찰을 통해서 그 관찰력을 가지고서 관찰해 주시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역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문제 풀이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2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함수 fgh가 이렇게 있고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fx가 ex라는 얘기, fx는 ex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gx는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hx는 ax 플러스 b가 되는 이런 친구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fx가 ex이기 때문에 y는 e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y는 x 플러스 1인 걸 거야. 그래서 얘네 각각 역함수를 구해주게 되면요, x는 2분의 1 y가 되니까 이제 xy 바꿔주시면 y는 2분의 1 x가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x는 y-1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y는 x-1이 되겠죠. 따라서 요것들이 각각의 역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x가 2분의 1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 인버스 x가 x-1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질 거예요. 자, hx도 물론 구할 수는 있는데 미정계수가 있는 마당에 얘를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역함수를 각각 구해봤고 얘를 이렇게 합성을 해보고 그리고선 이걸 한번 따져달라 이제 이건데요. 여기에서 g0f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gx에 합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합성을 해주게 되면 2x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g0fx에 여기에 인버스입니다. 여기에 인버스, 즉 역함수를 구해보자. y는 2x 플러스 1이 되니까 2x는 y-1이 되겠고요. 따라서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xy 바꿔주시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지겠고요. 이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g0f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g0f 인버스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0 g 인버스예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합성을 시키는 거죠. 그럼 합성을 해주게 되면 결국은 f 인버스 0 g 인버스라는 것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결국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같은 게 확인이 됐죠. 네, 얘네 둘은 결국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데 f 인버스 0 g 인버스 0 h가 f가 됐을 때 a,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거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얘는 일단 지우고, 자, 성질을 좀 활용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f 인버스 0 g 인버스 0 h가 f임을 확인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이런 문제는 항상 주의하고 성질로 푸는 거야. 자, 여기다가 왜냐하면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f 합성해주고 f를 합성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얘랑 얘랑은 항등함수가 되어지면서 사라지겠고요. 그럼 g 인버스 0h가 f0f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양변에 다시 뭘 해주면 되냐면 0g를 해주시고요. 0g를 다시 합성을 해주시게 되면 얘랑 얘랑 다시 사라지죠. 그러면 hx라는 것이 결국 h라는 것은 g0, f0, f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를 f에 합성을 하면 4x가 되어지겠죠. 그 4x를 다시 gx에 합성을 해주면 여기에 집어넣는 거니까 4x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hx가 4x 플러스 1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a의 값은 4가 되고 b는 1이 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지. 여기서 굳이 역함수를 구해가면서 풀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문제 25-7번입니다. fx가 제고요. f 인버스. 자, 그러면 얘랑 동의어가 있어요. 그러면 f0이 1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b의 값이 1이라는 사실을 구해낼 수가 있겠고요. f0이 1인 걸 구했고 f1이 3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면 3 나와야 되니까 a의 값은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우리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구간에서 감소만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때 점 1,2가 함수 a 그래프와 a 그래프 위에 있을 때, 자, 1,2가 역함수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함수 위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 ab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y는 gx는 의미가 없고 얘는 y는 f 인버스 x라는 사실이 되겠고 1,2를 대입해도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f1은 2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말은 f 인버스 2는 1이 된다라는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1도 몇이 되는 상황이냐면 2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때 F2는 1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실과 요 사실만 가지면 역함수 역시나 구할 필요가 없네요. 결국은 fx는 1,2와 2,1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1,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1에 x-1 플러스 2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 값은 3이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역시나 두 문제 다 역함수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상황, 역함수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상황이지만 구태여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25-8번입니다. fx가 있고 gx가 있는데요. g 인버스 10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g 인버스 10의 값은 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그 말은 gk가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몇을 대입하면 10 되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때 x에다가 19를 대입해야 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k 값이 몇이라는 얘기가 되냐면 19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g 인버스 10은 19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전개해 주시면 f0 f 인버스 0 g 인버스 0 f입니다. 여기에 2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항등함수가 되니까 사라지겠고요. 결국 g 인버스 0 f에 몇을 구하는 거냐면 2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f2의 값이 여기다 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10 나오게 되겠네요. 결국은 g 인버스 10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1번에서 구한 것처럼 19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25-9번인데요. f 인버스 x를 구하래. 이렇게 직접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할 필요가 없을 거란 얘기가 되겠죠. y는 x-2입니다. x는 y 플러스 2입니다. 따라서 y는 x 플러스 2가 되어집니다. 이게 f 인버스 x예요. 그래서 f 인버스 x는 x 플러스 2가 되어진다. 이렇게 1번에서 구하라고 한 것처럼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hx를 구해달래요. 자, h0f가 2번에서 다시 성질이죠. 이렇게 잡아놨을 때 hx를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없애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0f 인버스 0f 인버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사라지면서 h가 결국은 g0f 인버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요 f 인버스를 gx에 합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해주시게 되면 결국은 2x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hx는 2x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f0kx입니다. 얘가 g예요. f0k가 g입니다. 그때 k를 구할 거야. 그럼 여기다가 f 인버스, 자, 여기다가 f 인버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얘는 사라지면서 k는 f 인버스 0g가 되어집니다. 그럼 g를 이번에는 f 인버스 x에 합성을 해주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2x 플러스 3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x는 2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연습 문제 25-10번입니다. 자, fx가 제고 gx가 제인데요. f0gx가 2x 빼기 3이 나왔고 얘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f-2가 3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gx를 f에다가 합성을 했을 때 나오는 모습이래요. 그럼 합성해주면 얘는 직접 합성을 하는 게 문제 풀이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2x 빼기 3이래요. 그러면 ax 플러스 ac 플러스 b가 2x 빼기 3이 됐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어지겠고요. 그러면 a가 2니까 2c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c와 b에 대한 식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 나옵니다. f는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3이 나온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근데 a의 값이 2인 걸 구해냈으니까 a 값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3이 나오게 되겠고 따라서 b의 값은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b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c 값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와 gx를 모두 구한 상태가 됐어요. fx는 2x 플러스 7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x 마이너스 5가 되었습니다. 자, g 인버스 2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g 인버스 2가 얼마였다 라고 하면 gk는 2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몇 대입하면 2 나오냐 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때의 k 값은 7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k 값이 7이 되니까 g 인버스 2의 값은 7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25-11번인데 f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f 인버스 0이 5입니다. 그럼 f5는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gx가 이렇게 됐을 때 g 인버스 0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다가 내가 f5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에 2를 대입해 볼 수 있겠죠. x에 2를 대입하면 g2는 f5가 되어집니다. 근데 f5가 0인 거죠. 그러니까 g2는 0입니다. 그 말은 g 인버스 0은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제 문제 보면 g 인버스 0의 값을 구하래요. 네, 그렇죠. 답 나왔죠. 2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25-13번인데요.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a, 그리고 1과 2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b입니다. 그래서 걔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a 값이 여기 어딘가에 있대요. 이렇게. 자, a가 f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fa입니다. 그러면 얘가 그대로 여기를 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fa가 되어집니다. fa가 다시 f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fa가 다시 f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되어지겠죠. 여기가 f의 fa가 되어집니다. 즉 f0f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f0f a가 되어집니다. 이 점이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냐 물어봤는데 아니죠. fa가 얘보다 더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b도 역시나 똑같이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b 값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값이래요. 그래서 b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 나오는 값이 여기가 fb가 되어집니다. fb가 다시 타고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가 fb가 되겠죠. fb가 다시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fb가 여기에 들어간 거니까 여기는 f0f의 b가 되겠습니다. 합성되어진 게 얘보다 위에 있네요. 그렇죠? fb보다 더 위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 인버스 a, f 인버스 b. 명심하고 또 명심하실 게 그거죠. 어떤 거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과 관계가 없습니다. 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대응 방향이 반대. 자, 여기가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0과 1 사이. 그러면 여기가 a가 되어집니다. 여기를 b라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대로 따라 들어오게 되면 b가 쭉 들어가서 만들어진 값이 생길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어지냐면 b가 되어질 겁니다.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a가 거꾸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역함수니까. 이게 f 인버스 a입니다. b가 거꾸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f 인버스 b입니다. f 인버스 a가 더 오른쪽에 있네요. 즉 너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y는 x라는 거, 그 뭐 그래프를 대칭하고 뭐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거지. 자, 연습문제 25-14번입니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직선 얘가 지나갔대요. 자, 일단은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된 그래프라는 얘기야. fx와 gx의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여기에 y는 x가 지나갔고요.
그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고 이건 기울기가 1짜리니까 둘은 수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 관계 분명히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좌표를 직접 교점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24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넓이에서 빼는 것으로 접근을 하셔도 별반 관계가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 점의 좌표를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t라고 가정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gx는 f 인버스 x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값이 누가 되어지냐면 여기를 가정하는 게 낫겠다. 역함수니까. 그래서 여기에 점을 제가 가정을 해볼 거예요. 이 점이 어떤 점일까 라고 해보면 이 점을 내가 t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점은 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t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점이 t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t 컴마 t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고, 그때 이 점의 좌표가 t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점은 이 직선의 x절편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3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라는 얘기는 가로 세로의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거든. 이 비율이. 그래서 저기의 길이도 a 플러스 3이 되어질 거야. 여기도 a 플러스 3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삼각형의 넓이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존재하겠고요.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a 플러스 3의 제곱에 2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요만큼 삼각형의 넓이에요. 비어있는 삼각형. 여기는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즉 a 플러스 3 곱하기 t 나누기 2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삼각형이 몇 개 있냐면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겠죠. 얘에서 얘를 뺐더니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냐면 24가 나왔습니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가서 세워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t를 대입해서 만들어진 값에 대한 얘기인데요. t를 대입해서 얘한테 만들어진 값이 요거 포물선에 대입한 값이 요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t를 직선에 대입해도 그 값이 나와야 되죠. 여기다 대입해도 그 값이 나와야 돼요. 즉 얘는 마이너스 t 플러스 a 플러스 3과 같아야 돼요. 즉 이렇게 해서 at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at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이 둘을 연립을 해주면 a값과 t값을 모두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연립을 해볼게요. 양변에 2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3의 t는 48이 되어지고요. 여기 인수분해 가능해지겠네요. 인수분해 a 플러스 3으로 묶어줄 수 있죠. a 플러스 3에 의미 없겠다, 그치? 묶는 거 의미 없을 것 같고, 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t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t가 a 플러스 3입니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는 0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a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t의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던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t 플러스 a 플러스 3에 t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지니까 t의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던가 아니면 t의 값이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t의 값이 1인 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보면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t에다 1을 대입해보면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3이 48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마이너스 45가 되겠네요. 45는 0이 되겠고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9랑 5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근데 A 값은 여기서 양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도 양수고 T도 양수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 값은 5가 나오는 거고요. 자, 마지막 연습 문제 25-15번입니다.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둘이 연립한 것의 근이라고 했어요. 연립한방 정식의 근입니다. 연립한방 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즉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양의 두 실근을 갖는 거예요. 둘을 연립했을 때.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죠. 역함수와 본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gx를 도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얘를 y는 x와의 교점으로 바꿔 생각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니까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랑 x를 연립해서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이 친구와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얘의 두 실근과 얘의 두 실근은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음을. 왜냐하면 두 실근은 연립한방 정식의 그 교점의 x좌표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진행해 주시면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양의 두 실근입니다. 자, 서로 다른 양근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양근, 이렇게 되는 거죠. 0이 여기 있음 이 얘기가 되겠네요. 항상 이 근의 분리는 2차 함수의 근의 분리는 계속 나오는 얘기가 되니까 항상 명심하시고 풀이 잘 기억해 두시기를. 그래서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이라는 요 포물선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커야 하고 두근의 합도 0보다 커야 하고, 근데 합은 이미 0보다 커요. 합이 양수인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곱이 양수여야 됩니다. 그럼 곱이 양수이려면 a가 양수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0 대입한 값도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양수인 걸로 합의를 봤고요. 그럼 얘는 합이 0보다 큰 거는 참이죠 그냥.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겠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a는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a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 합성함수와 역함수 파트 정석에 있는 문제도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풀어봤는데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단원 자체의 중요도가 앞으로 그 뒤로의 수학이죠. 이 이후에 수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